네, 이렇게 5월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6월 시장은 5월 시장이 단기간에 오른 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연속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6월의 첫 거래 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테마와 종목을 잘 선점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리뷰할 게 두 개가 있는데 롯데 관광개발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 새로운 이제 박스권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말씀드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반등이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롯데 관광개발은 꾸준하게 상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바운드에 대한 매출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제주도 이제 전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홀딩에 대한 이건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뮨온시아가 오늘 장중에 상당히 강했다가 아쉽게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스코가 이제 오늘부터 오후 3시에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슈가 아직 부재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약간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고점은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물량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올렸는데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시세가 많이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온코크로스가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 얘기가 나오자마자 6% 급등이 나오고 약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은 이제 아스코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뮨온시아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모멘텀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행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틀로 봐야 할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굉장히 좋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를 좀 체크해 드리기 위해서 바이오 스펙트럼이라는 테마로 이제 키워드로 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바이오 스펙트럼 굉장히 키워드는 광범위합니다.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 오늘 제약바이오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아스코 모멘텀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뭐 바이오에 대한 특별한 이슈는 아스코 말고는 없고요. 이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만드는 기업들은 있지만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한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는 갈 때가 됐는데 여전히 시세를 못 받고 중화권에 대한 이벤트까지 끌고 오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바이오가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올리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안에서 테마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바이오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제가 첫 번째로는 실적 기반에 대한 바이오가 첫 번째 테마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은 적자 기업이다. 이건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에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 기업, 대표적으로 사례로 들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제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ABL 바이오는 4조 규모에 대한 기술 이전 체결 계약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2조 규모에 대한 계약, 올릭스는 9,100억에 대한 계약을 진행을 했고 나이백은 이번에 또 6천억 계약에 대한 규모 공시가 나오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마무시한 상승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실적에 대한 기반 이슈가 만들어질 때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새롭게 멀티플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도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상승을 할 때는 충분하게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 이전 모멘텀이 확실했던 기업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바이오가 실적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이게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실적에 기반이 되는 기업들은 무리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리스크를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꾸준한 신약 물질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러면 모멘텀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돈이 잘 벌리고 있으니까 딱히 단점 같은 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바이오의 전반적인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표적으로 두 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처럼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졌을 때, 사실 기술 이전 수출하고 나서 상용화까지 성공한 거는 유한양행에 대한 렉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커다란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고점을 찍고 오랜 기간 장기간 횡보를 하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긴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 그게 좀 첫 번째 단점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무조건 반영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 도중에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 도중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계약을 하면서도 임상 실패가 갑작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LB 같은 경우에는 삼상 FDA 승인 이후에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갑자기 불발이 되고 커다랗게 하락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바이오에 대한 변수는 언제든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이 두 번째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실적에 기반한 바이오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네, 일단은 실적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상반되는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감. 그러니까 이쪽은 기술 이전을 한 바이오 기업이 될 테고, 여기는 기술 이전을 할 바이오 기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 기반이라고 하면 우리가 숫자에 기반해서 이제 멀티플을 계산할 수 있는 기업들. 근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추상적으로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성장을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으면서, 그런 이제 이슈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들어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첨생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서도 네이처셀이랑 파미셀을 말씀을 드렸는데, 줄기세포 관련된 모멘텀이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상 그게 상용화가 되고 실적이 찍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이 지금 당장은 불발이 됐지만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 CDMO에 대한 산업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찍히고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추상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기대감을 기반해서 올라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차이점을 잘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바이오 쪽에서 장점과 단점을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찍힐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선반영이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에 대한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상승에 대한 폭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기대 주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커다란 장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체적으로는 기술력을 얼만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이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게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력이 기반이 돼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업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유망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에 대한 기술감을 좀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돈을 못 벌게 되면 돈이 없어서 개발을 중단하게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금 유치하기에 좀 급급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바이오를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많은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무리하게 투자금을 이제 당겨 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시장이 부각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주주분들한테는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B 발행이라든지 BW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거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자본금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자본금이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은 늘어날 수가 있지만 그만큼 주식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오버행 리스크도 커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호 예수가 풀린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적으로도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통되는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리스크는 항상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잘 믿고 있었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커다랗게 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임상 실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과정 속에서에 대한 변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점. 그래서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항상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 전에 미리미리 비중 조절이라든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분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을 미리 적용을 해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바이오 안에서 실적을 볼 거냐, 기대감을 볼 거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어떤 테마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지속성 있게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 사실 뭐 둘 다 잘 가기 시작하면 계속 잘 가는데 그럼에도 좀 안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실적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오, 저는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 기업 하면은 솔직히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많이 안 갑니다.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회비용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가벼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샤페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오늘도 약간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인 치료제 누게를 기술 이전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협상을 성공한 기업들이 얼만큼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지 제가 앞전에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에 대한 커다란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작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에서 임상 2A상에 대한 결과치를 발표를 했고 이제는 미국에서 임상 2상에 대한 비걸 결과를 이제 발표하게 될 텐데 내년 상반기까지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체결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계적인 마일스톤과 단계적인 로열티에 대한 체결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멀티플 자체가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차트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 치료제의 기술 이전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서 계산된 숫자가 있을까요? 정확히 샤페론에 대한 기술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건 없고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체결을 4,500억 가량으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과거 전 한 10년 전 얘기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기술력도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6천억에 대한 규모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샤페론도 마찬가지로 6천억 가량에 대한 좀 기술 이전 체결이 되지 않을까. 많게는 1조까지도 좀 추정 예산치를 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상승에 대한 트리거 금액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모멘텀은 확실한 거 알겠어요. 근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17%가량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뭐 장 초반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이 있거나 이제 6월이 시작이 되면서 약간 지수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 구간보단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만 잘 지킨다라고 하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박스권 상단 부근이 목표가는 5,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분할 매수를 하면서도 손절가 라인은 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정감 있게 또 홀딩을 해도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더에서는 아직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KRX 정규장에서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방 일정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오늘은 모바일 일정 없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료 방송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녹화 링크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어제에 대한 인사이트 중요한 내용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에도 계속해서 많은 인사이트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꼭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빠르게 육아로 출근한다는 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